예, 34번을 좀 이어서 풀면은 지금 10kg의 물체와 2kg의 물체가 있어요. 그랬을 때 A와 B 사이의 정지 마찰계수는 0.3, 운동 마찰계수는 0.2라고 합니다. 수평 방향의 F를 작용하면은 마찰력은 이 방향이 되고 B는 이 방향으로 받아요. 방향이 왜 저런지 좀 직관을 얻으려면은 버스를 생각하면 되는데, 버스가 정지해 있다가 버스가 달려서 움직이려고 하면은 사람도 똑같은 방향으로 이만큼 움직이겠죠. 따라서 마찰력이 오른쪽으로 작용해야 된다는 사실을 일상생활에서 알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원래는 F랑, 그러니까 이 굉장히 큰 힘을 가해주지 않으면은 스몰 a와, 그러니까 a의 가속도와 b의 가속도가 같겠죠. 그러다 점점 F를 크게 키워줘야 이제 달라지는 순간이 오겠죠. 가장 마지막 순간에는 마찰력이 최대 정지 마찰력일 거예요. 그러니까 F를 점점 키우면 마찰력이 점점 세질 거니까요. 그러니까 정지 마찰력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 둘이 상대적인 운동, 미끄러지지 않는다는 걸 전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계속 붙어 있다가 굉장히 큰 힘을 주면은 정지 마찰력, 최대 정지 마찰력을 넘어버리는 순간 더 이상 둘은 가속도가 같을 수가 없고, 그러면은 A가 미끄러지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은 최대 정지 마찰력일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수직항력은 2 곱하기 m 곱하기 수직항력이 이 A한테, 이 B의 면이 A한테 작용하는 거니까 수직항력은 20이고 최대 정지 마찰력은 6N이에요. 그러면은 A는 6N의 힘을 받으니까 가속도가 3이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B도 3을 받을 텐데, 그럼 30N의 총 힘을 받는 거죠. B는 F와 스몰 f의 힘을 받으니까 F 빼기 6은 30N이 돼야겠죠. 그래서 이 아슬아슬한 경우에 F의 힘이 36이니까 36N보다 더 큰 힘을 줘야 이 둘이 미끄러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B의 가속도가 4m/s 제곱이래요. 그러니까 3m/s 제곱보다 더 빨리 달리고 있는 거니까 이미 운동 마찰력이 작용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미끄럼 마찰계수, 운동 마찰계수가 0.2라고 했으니까 마찰력은 4N임을 알 수가 있고요. 운동 마찰력인 거죠. 그러면은 A의 가속도는 2m/s 제곱이고요. 그리고 B의 경우에는 사실 F가 뭔지 알려주질 않았는데 아마 30으로 두고 풀라는 것 같아요. 애초에 B의 가속도를 줬네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B의 가속도를 줬으니까 B는 4만큼 달리는데 A가 2만큼 달리면은 왼쪽으로 2m/s 제곱으로 가속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마이너스 2m/s 제곱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다음과 같이 풀 수 있고 30번에서 31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을 다 그려야 되는데 일단은 A는 5kg고 B는 10kg라고 합니다. 그리고 A와 B 사이, 그리고 B와 수평면 사이의 정지 마찰 개수는 모두 0.2N이라고 하네요. A를 벽에 연결할 경우 B를 왼쪽으로 움직이게 하기 위한 최소의 힘은 얼마인가? 지금 F를 이렇게 밀어주면은 이 F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A와 바닥이 마찰력을 줄 거예요. 그리고 A도 마찬가지로 작용 반작용된 F를 받고요. 이것에 대해서 A가 움직이지 않게 하는 다른 방향의 같은 힘인 장력이 작용합니다. 이때 수직항력을 구해 주어야 해요. 이때 수직항력을 구할 때는 A와 B, B와 바닥 사이에 작용하는 힘만 생각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지금 A가 5kg니까 50N을 받죠. 그럼 수직항력은 50N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고, B가 받는 수직항력은 A가 주는 수직항력 50N과 B의 질량에 의한 무게 100N이므로 수직항력은 150N이에요. 150N이라는 거에 좀 주의를 해야 돼요. 전체가 150이니까 50이랑 100이다 라고 하면은 실수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200N이 작용하고요. 그러니까 F 더하기 F 프라임은 수직항력이 50 더하기 150에 정지 마찰 개수가 0.2라 했으니까 이게 20의 0.2니까 40N보다 작거나 같겠죠. 그럼 F가 왼쪽으로 움직이게 하려면은 이것보다 커야 되니까 40N이 최소한 돼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때 장력도 구해볼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장력이 다음과 같이 작용하고요. B를 움직이게 하는 이번에도 A가 받는 힘은 뭐 여기라고 할 수 있겠죠. 장력이랑 반대여야 되니까요. 그리고 B가 받는 힘은 F가 또 있고, 그리고 또 F 프라임이 있는 상황인 거겠죠. 지금 그런데 F랑 T가 같다고 했으니까, 왜냐면 A가 정지해 있다는 말이 가장 평형일 때를 생각을 하는 거니까, 만약에 A가 정지해 있지 않다면은 B는 정지해 있다고 했으니까 A와 B 사이에 상대적인 운동이 있어서 운동 마찰이 작용하므로 A는 정지해 있다고 가정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250, 그러니까 50 더하기 50 더하기 150에 0.2를 곱한 50N만큼의 힘을 작용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이 예제를 풀어볼게요. 이 문제는 아마 PPT에도 많이 봤을 것 같은데, 사람이 이 판때기를 두고 이렇게 올려가면서 자신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T만큼 당기고, 사람이 판에 미치는 힘, 수직항력을 구하라는 게 첫 번째 요구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구해보면은 사람이 받는 힘을 구하면은 이 T를 이렇게 C를 당길 때 반작용에 의해서 T를 받고 중력을 받고 이걸로 그 수직항력 N1을 받죠. 지금은 사람이 정지해 있다고 문제에서 가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T1 더하기 N1 마이너스 mg가 0이 돼야 된다. 그래서 N1을 구할 수가 있고요. 판과 지면 사이에 작용하는 힘 N은 얼마인가 라고 하는데, 판의 질량은 라지 m이라고 하네요. 이 사람과 판 개를 생각하면은 이 T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실은 양쪽에서 같은 장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또 T가 작용합니다. 그리고 수직항력이 N만큼 작용하므로, 그리고 중력이 N 플러스 라지 mg가 작용합니다. 지금 1, 2번은 정지해 있는 상황이에요, 둘 다. 그래서 T 플러스 N은 스몰 m 더하기 라지 mg로 할 수 있으니까 N을 구할 수가 있겠죠. 여기가 2T가 돼야 된다. 사람이 줄을 끌어당기는 힘을 증가시키면 사람이 서 있는 상태로 판을 끌어올릴 수 있겠는가? 그런 이 끌어올리는 상황이라는 거는 떠 있는 상황인 거니까 이렇게 바닥에 n이 0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2t가 n 플러스 mg면 간신히 떠 있는 어떤 상황인 거고요. 이 정도의 힘은 뭐 주면 되는 거니까요. 네, 저 정도의 힘을 줄 수 있다면 가능하겠죠. 그 1번을 풀어볼게요. 가속도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처음 4초 동안 물체의 속력은 감소했다. 가속도가 양수니까 속력은 계속 증가하고, 4초일 때는 잠시 멈추는 게 아니라 가속도가 0인 겁니다. 그리고 4초에서 12초 동안 물체의 속력은 감소하였다. 네, 맞죠? 가속도가 함수니까요. 8초일 때 물체의 속력은 최소이다. 아니죠, 이때가 최소겠죠. 12초일 때. 8초 때 물체의 이동거리는 최대였다. 이거는 이 그림만 가지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이고요. 이 문제를 풀면 처음 3초 동안의 가속도는 이 속도 변화량이 600이 0이고 걸린 시간이 3초이기 때문에 2m/s 제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초 동안의 이동거리, 여기 속력이 아니라 속도가 돼야 되는데, 이동거리 같은 경우에는 이 부호를 무조건 양수로 생각하는 VT 그래프에서 그래프의 넓이이므로 5 곱하기 6 나누기 2 하면 15m, 여기는 3 곱하기 9 하니까 27에 13.5m니까 28.5m를 이동합니다. 변이 같은 경우는 두 개를 빼줘야겠죠. 부호를 고려해야 돼서 1.5m가 됩니다. 15번에서 16번을 풀어보면은 가벼운 실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질량은 다음과 같고, 10N의 충격량을 가하여 움직이게 하였다. 충격을 가한 도중에 묶은 실이 끊어지고, M1은 0.2m의 속력으로 M2는 M2는 더 큰 속력으로 미끄러져 갔대요. 저거보다 속력이 작으면은 또다시 충돌을 한다는 거니까 말이 안 돼서
사실 이 조건은 주지 않아도 됩니다. 뭐 속도라고 해야 좀 더 명확한데, 그러면은 열로 10N/s만큼의 충격량을 가하면은 운동량은 10N 곱하기 세크일 거예요. 그리고 M1 그것이 M1과 M2의 운동량에 반영이 되겠죠. 얘는 그러면은 0.2니까 0.4 뉴턴 곱하기 세크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충격량이 0.4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M2 같은 경우에는 남은 9.6 뉴턴 곱하기 세크의 충격량을 혼자 부담하죠. 이게 MV 빼기 운동량의 변화량이므로 M이 0.5kg이니까 V는 19.2 m/s라고 할 수 있습니다. 21번과 22번을 풀 거고, 아마 이 예제도 질량 중심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여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7kg의 물체가 폭발을 해서 원래 정지에 있었다는 거예요. 정지에 있던 3kg와 4kg로 쪼개졌대요. A의 속력이 10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펑 해서 얘는 12가 되고, 이 4kg짜리는 반대편으로 이동하는 건데 그럼 9m/s가 되겠죠. 왜냐하면 운동량이 보존돼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4 곱하기 마이너스 9 더하기 3 곱하기 12. 운동량에서 나오는 V는 속도이므로 방향을 고려해야 됨을 잊으면 안 됩니다. 22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용수철을 넣었다 압축시켰다 놓았더니 이렇게 이거는 용수철에 원래 이게 있겠죠. 용수철을 이렇게 누르고 압축시켰다 놓아도 용수철 자체의 그거는 그 운동량은 보존이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운동량 이 놓는 순간에는 운동량이 얘네가 0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정지에 있으니까요. P는 0. 그러면 여전히 운동량이 0이어야 돼요. 그렇다는 거는 질량 중심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럼 M1x1과 M2x2가 동일한 길이만큼 이동해야 질량 중심이 이동을 안 하겠죠. 답은 1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마찰력도 작용하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 수직항력이 이 부분에 대해서만 작용하니까 이 부분은 1kg고 10N이 작용하고 운동 마찰력이 0.2N이니까 운동 마찰력은 2N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밧줄을 끌어올렸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점점 끌려오면 끌려올수록 책상에 더 많은 밧줄이 분포해 있어가지고 다음과 같이 마찰력이 실시간으로 수직항력이 달라지니까 마찰력이 실시간으로 달라져요. 그래서 이때는 FS 그래프를 그려서 분석을 하는 게 상당히 용이합니다. 1m일 때는 1m 정도 여기에 포진해 있을 때는 2N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만약에 전부 다 올랐으면은 2m가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렇다는 거는
2m일 때는 4N의 그 길이가 2배가 됐고 무게도 2배가 됐으니까 수직 항력도 2배가 돼서 마찰력도 2배가 되겠죠. 그래서 다음에 그래프의 넓이가 곧 마찰력이 한 1의 양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구하면은 2 더하기 4 곱하기 2분의 1에서 3줄이 될 거예요. 책상을 위로 모두 끌어올리는데 필요한 일은 몇 줄인가? 라고 물어봤는데 이 책상 이 밧줄의 위치 에너지도 올려줬잖아요. 여기 이미 올라와 있는 부분은 위치 에너지를 올려주지 않았는데 이 밧줄은 이 밑에 있던 밧줄은 위치 에너지를 올려주었고요. 지금 그 위치 에너지 MGH를 계산할 때 다음과 같이 크기가 있는 물체는 그 질량 중심으로 생각을 해서 공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중력 가속도가 10이고 그 m이 지금 1kg고 이 h가 2분의 1m만큼 올린 거니까 5줄에 2를 한 것이고, 따라서 마찰력에 대항하여 1도 해줘야 되고 포텐셜도 올려줘야 해서 8줄만큼의 일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지에 있는 모든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반발계수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개념이라 시험에 나올 것 같지 않아서 이 문제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